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마을 어귀로 가는 길이 어느새 봄바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도 주민들은 산뜻한 봄 내음을 맡으며 오늘의 일과를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이 고을에서 벌써 1년 동안 밥벌어지처럼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허드렛 일도 하지 않고 고을 사람들에게 밥을 축내는 것이었지요. 어이, 밥벌어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먹는 것만 축내지 말고 일을 하란 말이야. 고을에서 힘 좀 꽤나 쓰는 사내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덩치는 크면서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되는 일도 없는데 너 혼 좀 나봐라. 사내들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그랗게 둘러싸서 남자를 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아프다는 반응조차 없었지요. 에이, 재수온 붙었구먼. 돈이라도 있으면 털어갈 텐데 말이야. 이거 완전히 거지 아니야? 사내들은 침을 뱉으며 사라졌습니다. 밥벌어지 남자는 그렇게 얻어맞고도 툴툴 털고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다 주막 앞에 멈췄습니다. 진달래 나무가 있고 그늘막 하나 들이운 초라한 주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처마 밑의 풍경은 묘하게 구수한 맛이 있었지요. 그 안에서는 군침이 돌 정도로 기가 막힌 된장과 파전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님들. 백숙도 맛있으니까 얼른 드시고들 가셔요. 주모는 아주 선한 얼굴을 가졌지만 눈매는 깊은 밤처럼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이 주막을 지킨 지 벌써 5년이 지났지요. 오늘도 밥상을 깨끗이 닦은 주모는 걸레를 빨아서 남은 물을 밖으로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밥벌어지 남자 얼굴에 뿌린 것이었지요. 애구머니나. 이거 송구해서 어째요? 하지만 남자는 걸레를 빤 물이 시원했는지 바보처럼 웃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놀라서 남자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그러자 막걸리를 마시던 손님이 깔깔대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그 바보 녀석은 신경 쓰지 마시오. 밥벌어지 남자를 두들겨 팼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못 들은 모양이네. 저 바보 녀석이 이 고을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소. 일은 하지 않고 밥만 축내고 있으니 밥벌어지라고 부르지. 그러자 주모는 오히려 손님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불쌍한 사람을 먹여줄 생각을 해야지. 바보라고 그렇게 놀리기만 하면 어째요? 아니, 우리야. 어디서 온 녀석인지 몰랐으니까 그랬지.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전후사정이라도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을까? 그렇게 주모는 밥벌어지 남자를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남은 백숙이 있으니까. 주모는 바쁜 와중에도 백숙과 파전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자를 두들겨 팼던 손님은 잔뜩 삐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저런 바보 녀석에게 먹일 백숙이나 파전 있으면 나한테나 줄 것이지. 밥벌어지 남자는 백숙과 파전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습니다. 음식을 나르던 주모는 깜짝 놀랐지요. 애구머니나 벌써 다 먹었어요? 얼마나 굶었길래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요. 주모는 남은 밥과 나물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밥벌어지 남자는 가져오는 즉시 다 먹어치워 버렸지요. 그렇게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주막이 조금 한가해졌습니다. 여유가 생긴 주모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지요. 고맙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던 밥벌어지 남자가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환하게 웃더니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먹을 것을 주니까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러자 밥벌어지 남자를 두들겨 팬 손님이 헛기침을 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비렁뱅이라도 사람은 사람이지. 누구나 다 사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모가 큰 소리를 치며 손님을 면박하자 밥벌어지 남자가 희죽 웃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도 보람이 있는지 활짝 웃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해가 떨어지니 주모는 서서히 걱정이 됐습니다. 어디 갈 데는 있어요? 밥벌어지 남자는 갑자기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거 어쩐다. 안 그래도 동네 남정네들이 치근덕거리는데 이 사내를 들이면 이상한 소문이 날 것이 뻔한데. 그래도 저렇게 내보내면 또 굶주려서 밥을 축내고 다닐 텐데. 걱정이네.
한참 고민하던 주모는 밥벌어지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막에서 지낼 수는 없지만 먹을 것은 줄 수 있으니까 밥 때 되면 오세요. 주모는 그렇게 말하고 주막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밥벌어지 남자는 그저 고마워서 활짝 웃었지요. 그리하여 남자는 밥때만 되면 주막을 찾았습니다. 잠은 어디서 자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주모는 그런 남자가 안 됐으면서도 끼니는 해결할 수 있어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모가 장사를 마치고 주막 정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걸레를 빨고 남은 물을 버리려는데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주막 앞에 밥벌어지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애구머니나. 괜찮아요? 얼굴이 왜 이래요? 밥벌어지 남자가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얻어맞고 기절한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주모는 얼른 밥벌어지 남자를 주막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바가지에 든 물을 손끝에 적셔 한 방울씩 남자의 입술에 떨어뜨렸습니다. 의원이 올 때까지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적셔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서야 밥벌어지 남자가 기운을 차리고 깨어났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맞은 거예요? 하지만 밥벌어지 남자는 대답은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대답은 결국 들을 수 없었지만 주모는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었지요. 전에 그놈들 맞지요? 천하의 몹쓸 놈들 같으니라고. 이튿날 밥벌어지를 바보라고 놀렸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하고 막걸리 주시오. 하지만 주모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손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이 밥벌어지 남자를 때린 거죠? 손님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주모가 왜 그놈 신경을 쓰는 것이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자꾸 이러면 관가에 고발할 거예요. 관가에서 그런 바보 녀석을 신경이나 쓰겠소. 괜히 그런 놈에게 신경 썼다가 오해나 받지 말란 말이오. 하지만 주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불쌍한 사람 때리면 진짜 관가에 고발할 테니까 그리 아세요. 그때였습니다. 손님이 화가 나서 밥그릇을 집어서 주모에게 던진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갑작스러워서 피할 겨를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밥벌어지 남자가 나타나서 몸으로 막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한동안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겨우 상황을 알아챈 주모는 밥벌어지 남자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밥그릇이 남자의 머리를 때려서 피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피가 흘러요. 이를 어째요? 주모는 당장 남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처를 닦아주고 삼배 조각으로 감쌌지요. 밥그릇을 던진 손님은 민망해서 헛기침을 하고는 주막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몸을 함부로 쓰면 되겠어요. 그러다 큰일이라도 나려면 어쩌려고. 하지만 남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배시시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나 대신 다쳤는데 이대로 보내면 너무 미안하잖아. 하는 수 없지. 일단 주막 밖에 있는 창고에 재우는 수밖에. 주모는 그날부터 밥벌어지 남자를 창고 안에 재웠습니다. 늘 주막을 찾던 손님들은 밥벌어지 남자를 보고 기겁하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주모. 창고 안에 저 거지는 누군가? 그 밥벌어지 남자 아니야?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창고에 재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주막을 찾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거지라고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모는 남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모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방에서 자고 있었지요. 근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것이 발자국 소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었지요. 복면을 한 사내들이 문을 벌컥 열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주모가 뭐라고 말할 사이도 없이 보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주모는 이것이 말로만 듣던 보쌈이 아닌가 하고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내들이 나오려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자고 있던 밥벌어지 남자였습니다. 사내들은 남자를 무시하고 한 방에 때려 눕히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내들이 오히려 남자의 주먹에 쓰러진 것이었지요. 볼을 어깨에 맨 사내는 무서워서 바로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보에서 나온 주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쓰러져 있고 한가운데에 밥벌어지 남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밥벌어지 남자는 주모를 구해놓고 쑥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그런 남자가 오히려 더 고마웠지요. 그날 이후로 주모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참에 주막을 지키는 머슴을 들이기로 한 것이었지요. 안 그래도 혼자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잘 됐어요. 주모는 이제 남자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당히 손님들에게 머슴이라고 소개한 것이었지요. 따스한 봄날인 4월에 찾아왔으니 만이라고 하고 12일에 머슴으로 들였으니 복이라고 불러야겠어요. 그래서 만복이. 어때요? 만복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드디어 주모와 함께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만복이가 모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주모의 머슴이 된 것입니까? 주모는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가엾기만 했던 밥벌어지 남자가 좋아하니 주모도 기쁜 것이었습니다. 그럼요. 내 머슴이니까 더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이제 저를 옥이라고 부르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이제 잠도 주막 안에서 잘 수 있어요. 별채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지만 창고보다 나을 거예요. 만복이는 그날부터 열심히 주막 일을 도왔습니다. 힘이 어찌나 장사인지 통나무도 번쩍 드는 것이었지요. 주막 앞을 막고 있던 바위도 거뜬히 들어서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기는 그런 만복이를 못 말리겠다고 한숨을 쉬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복이를 머슴으로 들인 이후에 손님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만복이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복이가 어설프게 장작을 팰 때마다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요. 만복이는 1년 동안 밥벌어지였지만 이제는 주막 일을 돕는 어엿한 머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덧 그런 만복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기는 밤마다 장부 정리가 많아졌습니다. 만복이는 그 와중에도 열심히 장작을 미리 패는 것이었지요. 만복이 덕분에 장사도 잘 되고 다 좋은데 이제 곧 겨울이네. 겨울이면 작은 방은 추워질 텐데. 오기가 자는 방은 부엌과 가까웠지만 만복이가 자는 작은 방은 아궁이의 열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복이를 방에 들이려니 오기는 망설여졌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또 오해하기 십상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두 자고 있을 새벽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면을 한 사내들이 또 한 번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오기가 은장도를 꺼내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채시댁 아들은 내 말 똑똑히 들으시오. 채시댁 아들이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복면을 한 사내들 중에 한 사람이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신경질적으로 복면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지요. 알고 보니 만복이를 때렸던 바로 그 손님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구먼. 그런데 어찌 모른 척하고 지나갔단 말인가? 그야 채씨 어르신과의 인연 때문이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세상을 이미 떠나신 우리 아버지와 채씨 어르신은 막역한 사이라고 들었소.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았단 말이오. 이거 아주 독한 년이구먼. 그럼 내가 또 올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어차피 부딪힐 일인데 겁날 게 있겠소. 이 주막을 내가 어떻게 읽었는데.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 고을에 발도 붙이지 마시오. 안 그럼 여기 동네 사람들이 바로 관가에 고발할 테니까. 오기는 이미 보쌈을 당할 것을 대비하였습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주막이 열리지 않으면 오기와 가까운 이웃들이 모두 관가에 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관가에서 바로 채시댁 아들을 급습하는 것이었지요. 어쩔 것이오. 이래도 날 보쌈할 것이오. 그러자 복면을 한 사내들은 투덜대며 하나둘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뒤늦게 눈치채고 나온 만복이가 서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또 한 번 크게 싸움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사내들은 조용히 떠난 것이었지요. 오기는 그제야 은장도를 떨구고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이는 얼른 달려가 오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에 만복이는 오기 옆에 누웠습니다. 머슴인 제가 이렇게 주모 옆에 누워도 되는 겁니까? 또 그 사내들이 쳐들어오면 어째요? 그럼 우리 만복이가 막아줘야지. 머슴은 배시시하고 웃었습니다. 오기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지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오기가 만보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저는 20살도 안 돼서 시집을 갔어요. 부모님은 이름 있는 양반 집안이었지만 몹시 가난했지요. 그러다 예조판서 대감께서 혼담을 넣으셨답니다. 저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부담스러웠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잘하는 일인가 보다 하고 시집을 갔지요. 그런데 시집을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고대감께서 시름시름 앓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라서 다들 제 책임으로 돌렸던 것 같아요. 시부모도 그렇고 집안 식솔들이 모두 제가 신랑 죽인 원흉이라고 하였지요.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매일 밤에 펑펑 울었는데 양반놈들은 역시 남의 탓으로 돌리는 족속들인가 봐요. 오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처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고대감 집에서 쫓겨났어요. 부모님은 땅까지 받아놓고 저를 받아주지 않고 외면하셨어요. 그놈의 집안 체면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주막을 하나 물려주셨어요. 그 주막이 바로 여기예요. 그때는 고대감과 부모님 때문에 제가 불행했다고 믿었는데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의 탓도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주막을 일궈내려고 열심히 했어요. 결국 오기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만보기는 오기의 눈물을 닦아 주었지요.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 누구한테 꼭 하고 싶었는데 우리 만보기한테 할 줄 몰랐네. 그날 이후로 오기와 만보기는 더욱더 친해졌습니다. 이제 허물없이 지내는 것이었지요. 만보가 오늘은 나무 좀 많이 해야 돼. 오늘 일이 더 많을 거야. 알겠습니다, 주모. 만보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숲에 갔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지게에 나무를 지고 돌아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앞에서 복면을 했던 그 사내들과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너 이놈? 아주 잘 걸렸다. 니놈들은 우리 주모 보쌈하려고 했던 놈들 아니냐? 이놈 봐라. 주모하고 같이 살더니 이제 말수도 늘었네. 우리 처음 볼 때만 해도 밥만 축 내고 아무 말도 못하던 바보가 말이야. 용건이나 말해라. 어떻게 너 같은 바보 녀석이 주모하고 같이 산단 말이냐? 어떻게 너처럼 바보 같은 녀석이 고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야. 만보기는 어이가 없었지요. 그렇게 만보기를 바보라고 놀리더니 지금은 그런 만보기를 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러워서 나 붙잡고 한이라도 풀어보려고 그러는 것이냐? 못난 사내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만보기를 바보라고 놀리는 남자는 주모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지요. 주모가 늘 받아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밥벌어지 남자와 같이 살고 있으니 속이 쓰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너를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이 고을에서 떠나거라. 사내들은 몽둥이를 들고 만보기에게 덤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밧줄을 던지며 만보기의 팔을 묶어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만보기에게 당한 일을 염두에 둔 것이었지요. 만보기는 이리저리 피하며 사내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다 밧줄 하나가 팔목에 걸렸습니다. 팔 하나를 못 쓰자 다른 밧줄도 날아들었지요. 그렇게 양팔을 못 쓰게 되자 바로 머리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보기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기는 바쁜 와중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보기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손님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조금 한가해지자 오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만보기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오기는 얼른 주막을 나와 만보기를 찾았습니다. 만보가. 오기는 만보기가 다니는 숲길로 향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만보기의 행방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떨어질 때까지 찾았지만 만보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와도 만보기는 없었습니다. 오기의 눈에는 어느새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보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너 먹이려고 미역국도 준비했단 말이야. 오늘이 네가 날 찾아온 지 딱 1년이야. 진짜 어디로 간 거야?
오기는 만복이 몰래 소고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이에게 먹일 미역국을 끓이려고 한 것이었지요. 대체 만복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만복이가 깨어난 곳은 양반댁의 고급스러운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깨어나셨사옵니까, 도련님? 만복이의 인기척을 느끼고 들어온 사람은 웬 여종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당신은 누구시오? 도련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순이옵니다. 장시에 갔던 식솔들이 쓰러진 도련님을 보고 데려온 것이옵니다. 순이라고 하였소. 도련님이 저에게 늘 순하고 착하다고 하셨사옵니다. 정녕 기억을 못 하시옵니까? 얼른 대감마님부터 보러 가야겠사옵니다. 만복이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사람은 병조판서 박대감이었습니다. 아이고 수호야. 그동안 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이냐? 만복이의 진짜 이름은 박수호였습니다. 병조판서 박대감의 아들이자 함경도 일대를 지키던 장군이었지요. 갑작스럽게 터진 전쟁 중에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만복이는 그렇게 안정을 찾으면서 기억도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병판의 아들이었으며 수많은 병사를 거느린 장군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지요. 수호야, 이제 기억이 나느냐? 예,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기억이 나옵니다. 정말 다행이로구나. 근데 그동안 대체 어디 있었던 것이냐? 전쟁 중에 사라졌다고 하여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모른다. 돌아가신 너의 어머니께 매일 빌고 또 빌었느니라. 제발 우리 수호를 돌려달라고 말이야. 정말 송구하옵니다. 근데 저 역시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사옵니다. 그거 참 신기하구나. 네가 사라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몸 상하지 않고 지냈다면 어디서 먹고 자고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더냐. 그러게 말이옵니다. 어렴풋이 누군가와 산 것 같기는 하온데 도통 기억이 나지 않사옵니다. 기억을 하려고 하면 자꾸 머리가 아프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냐. 그보다도 이조판서 대감께서 혼담을 넣었던 일은 기억이 나느냐?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연하 씨는 잘 지내고 있사옵니까? 연화에게 잘해줘야 한다. 그 아이도 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다른 곳에 혼담을 넣어도 할 말이 없을 터인데 오직 너만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수호는 오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연하 생각에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배시시하고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이상하다. 이 어색한 웃음은 뭐란 말인가? 분명히 누군가한테 이렇게 웃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수호는 연하를 만났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낭자도 고생이 많았소. 나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했구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오로지 도련님만 건강히 돌아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그동안 어디 머물렀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 역시 그것이 이상합니다. 1년 동안 대체 어디에서 먹고 살았는지 생각하려고 하면 자꾸 머리만 아프니 말이오. 혹시라도 도련님을 보살펴준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꼭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수호는 이제 어엿한 양반집 아들처럼 보였지요. 연하와 함께 정자에 나란히 앉아 산봉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씻기고 간 산봉우리가 마치 소미불처럼 운치가 있었지요. 도련님이 오신 지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정자에서 저와 함께 나눴던 대화들 말입니다. 물론 기억납니다. 낭자가 저에게 하신 말씀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밤이 깊도록 잠 못 이루는 제 마음속 달은 언제나 도련님을 향해 있다 하셨지요. 도련님도 참,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전 여전히 도련님이 지난 1년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도련님을 보살핀 분이 계시다면 꼭 그 은혜를 갚아야지요. 저 또한 간절합니다. 하지만 기억하려고만 하면 또 머리가 아프니 저도 별도리가 없구려. 정녕 기억나시는 것이 전혀 없으십니까?
저도 모르게 가끔 배시시하고 웃는 것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가슴속이 따스해지면서도 아프구려. 왜 이러는지 나도 잘 모르겠소. 연하는 안타까워 한숨이 나왔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도련님. 저기 경치 좀 보셔요. 비가 지나간 산봉우리도 참 아름답습니다. 물 한 개가 산허리를 두른 띠와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구려. 낭자와 함께 보고 있으니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소. 그런데 그때 비가 적신 나뭇잎이 은은한 바람으로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뭇잎이 산들산들 흔들리더니 물방울 하나가 수호의 입술에 떨어졌습니다. 청초한 소리와 함께 수호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옥이었지요. 수호는 그제야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기억도 하지 못하고 밥버러지로 살았던 지난 1년. 우연히 들른 주막에서 함께했던 머슴살이. 수호의 입술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며 곁을 지켜준 옥이의 얼굴이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옥이야. 이제야 기억이 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옥이야. 이제야 기억이 나다니. 수호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연하는 놀랐지만 수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여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수호를 기다리고 있을 여인이었지요. 도련님,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분을 찾아가셔요. 아버님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겠소. 낭자에게 정말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구려. 도련님을 1년 동안 보살핀 사람입니다. 저라면 옥이라는 여인처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서 그분을 찾아가셔요. 연하는 바로 수호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수호 아버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이조 판서의 딸 연하가 아니라 주모와 혼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옥이라는 여인이 아니었다면 도련님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연화야, 아무리 그래도 주모를 며느리로 드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네가 다시 한번 수호를 설득해 보거라. 아버님이 도련님의 얼굴을 보시지 않아서 그렇사옵니다. 제가 도련님이 너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사옵니다. 달포가 지나고 또 달포가 지나도 오시지 않았는데 그럴수록 도련님 얼굴이 미치도록 사무쳤사옵니다. 지금 도련님과 그 옥이라는 여인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것이옵니다. 부디 두 분의 정을 막지 말아주시옵소서. 수호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더니 연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역시 이조 판서의 여식이로구나. 이렇게 넓은 아량을 가진 너를 보내야 한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아버님과 도련님과의 인연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옥이라는 여인을 따뜻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래. 네 말대로 하마. 옥이는 지난 1년 동안 넋을 빼놓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걱정이 많았지요. 가끔 만보기에게 끓여줄 미역국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만보기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오늘도 옥이는 무심한 하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앞에 늠름한 선비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주모. 그렇게 울고 있으면 되겠소. 나한테 미역국 끓여줘야지요. 옥이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복이. 그렇소. 나요 만복이. 어떻게 된 일인지 미역국부터 먹으면서 얘기하지요. 옥이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수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 있다 온 거야?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1년 동안 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소. 그렇게 옥이는 수호와 함께 병조판서 대감을 만났습니다. 수호 아버지는 연하가 말한 대로 옥이를 따스하게 받아주었지요. 그렇게 혼인한 두 사람은 한 해에 2번 미역국을 먹는답니다. 바로 수호와 옥이가 처음 만난 그날이었지요. 노자는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생기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쉬운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가르침이지요. 우리 옥이처럼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